안녕하세요. 건담올리기 아인스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해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늘도 여러가지 질문들 또 올려주신 거 확인을 했고요. 상당히 또 많은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이 중에서 또 선별을 해서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도 또 이 설명에 앞서서 간단한 용어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용어는 아르테미스, 이르노사 건담 시드에 등장했던 요새 이름이죠. 지구연합군 유라시아 연방의 우주 요새 명칭입니다. 요새 주변에 이제 아르테미스의 우산이라 불리는 전방위 광파 방어대를 이용한 난공 블락의 요새로 유명하고요. L3 콜로니 헬리오폴리스에서 탈출한 아크엔젤이 보급을 위해서 입항을 했지만 이 아르테미스 사령관이었던 제럴드 가르시아 소장의 음모로 인해서 붙잡혔었죠. 그 이후 이제 잡두근에게 강탈되었던 모비시트 블리츠가 미라조 콜드를 이용해서 이 아르테미스의 우산 내부에 침입하고 기습 공격을 해서 이 방위 강파 방어대는 기능을 상실하고 잡두근의 습격에 의해서 함락됐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자체는 이제 이 아르테미스의 우산이라 불리는 이 광파 방어대를 이용한 요새 명칭으로서 상당히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죠. 그 중에서 하지만 이 미라조 콜로이드를 이용한 블리츠의 기습에 의해서 상당히 어이없게 함락당했던 요새 명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어 간단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또 여러분들의 질문 또 선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저희 유튜브에 나바님의 질문, IG 시스템의 응용을 버닝 버스트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트레젠드 버스트는 쿼안타 버스트인가요? 아니면 똑같은 IG 시스템인가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트랜젠트 버스트,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버닝 버스트와 동질인 입자 개방 시스템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정보를 찾아보니까 그러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버닝 버스트의 동질이라는 이러한 언급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IG 시스템의 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입자 개방에 관련되어 있는,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유튜브의 문승우님의 질문, 건담 만화나 소설 한글화된 것이 있느냐, 있으면 알려달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건 리스트가 상당히 뽑으면 많습니다. 이게 의외로 좀 안 알려져서 그렇지 국내에 정발이 됐었던 건담 관련 만화나 코믹스나 소설이 꽤 많아요. 요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건담올리 홈페이지에 넘어오시면 서적 정보에서 만화 코믹과 노벨을 탭을 가보시면 국내에 정발이 되어 있는 건담 관련 소설과 코믹스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코믹스는 약 120개, 노벨은 32개, 합치면 약 150권 정도의 소설과 코믹스 서적이 국내 정식 발매가 됐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옛날 서적 같은 경우에는 못 구할 가능성이 크겠지만 이렇게 리스트는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리하면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스트 피닉스, 유튜브의 프로스트 피닉스님의 질문. 질문이 상당히 깁니다. 결론을 압축을 하면은 이제 지의 레콘기스타와 시드의 비슷한 점이 많다. 과연 토미노 감독이 참고를 한 것이냐? 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 같은 거는 찾아보니까 일단 토미노 감독이 시드를 참고했다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 비슷하게 보셨던 부분들이 이제 적을 죽이지 않고 무기만 파괴하는 주인공의 등장이나 전쟁을 막기 위해서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주인공에 숨겨진 누나가 있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 이제 시드와 비슷하다는 것들을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선 적을 죽이지 않는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시드뿐만 아니라 다른 건담 시리즈에서도 은근히 많이 나오는 주인공의 모습이 있습니다. 에이지의 키오와 아스노도 초반부에 그런 모습 보여줬었고요. 윙의 주역들, 윙의 파일럿들도 은근히 보면은 최대한 살생은 피하려고 하죠. 턴에이 로랑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굳이 이거는 시드에 국한되지 않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점에서는 이것도 건담 팀으로 구성을 해서 따로 움직이는 독자 세력 같은 개념은 은근히 또 많이 써먹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일 것 같고요. 또 주인공에 숨겨진 누나가 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토미노 감독이 인터뷰에서 한국 드라마의 단골 설정을 사용해 봤다라면서 주인공에게 숨겨진 누나가 있다라고 언급을 한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굳이 시드를 참고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 문의하신 내용들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유튜브에 한동희님의 질문,
아모레 아버지는 왜 죽었나요? 그리고 건담의 트로아는 윙젤에게 죽고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아모레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화에서 콜론이 구멍이 나면서 우주로 날려져갖고 목숨은 건졌지만 산소 부족증의 후유증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후 콘스톤 소장 휘하의 지원군 함대와 전투 장면이 TV 중계로 나오자 이걸 보면서 건담의 활약상에 자신이 아모레에게 줬었던 회로 덕분이라면서 막 만세를 부르고 난리를 칩니다. 여기서 이제 이후 행적이 약간 갈리게 되는데 TV판에서는 그 이후로 따로 이제 행적이 나오지가 않고요. 이제 극장판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숙소 밖까지 나와서 만세 부르면서 막 그러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1층까지 굴러떨어집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사람이 사망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연출이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팀레이가 죽었다 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출이 있었고요. 다음으로 윙에서 트로아 같은 경우에는 어디 보자, 죽었다라고 하셨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엄연히 살아 있어요. 트로아는 이제 윙제로의 전투에서 일단 사망하지 않았고요. 이 폭주하고 있던 카토르를 막기 위해서 이 바이에이트를 타고 나섰지만 윙제로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요. 카토르가 이제 히로를 죽이려고 공격을 하지만 그거를 이제 대신 막고 폭발을 합니다. 불시대 옆구리 맞고 퍽 날아가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주에 이제 미아가 돼서 떠댕기게 되는데, 그 뒤로 이제 이거 사진이 아니지. 그 이후 이제 기억상실 상태로 나중에 캐서린에게 발견이 돼서 서커스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 뒤에 나중에 카토르와도 함께 전장에 복귀하게 되고 제로 시스템 덕분에 또 기억도 되찾고 이렇게 다시 건담 파일럿으로 되돌아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유튜브에 카노의 카누님 질문. 세틀라이트 캐논과 하이메가 캐논의 화력은 누가 더 강한가요? 엄밀히 따지면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우주세기와 비주세기의 설정에 차이가 있고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좀 엄밀히 따지면 비교할 수 없는 요소인데, 굳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정만 놓고, 자체 설정만 놓고 따진다면 세틀라이트 캐논 같은 경우에는 설정 내부에서 콜로니를 일격에 날릴 수 있는 무장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앱더워 자체가 이제 대량의 G비트를 포함해서 콜로니 낙하를 이 건담 X의 세틀라이트 캐논으로 막는 그런 구상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이것 때문에 대량의 콜로니가 낙하하고 또 대량의 G비트랑 막 해서 앱더워가 일어나는 이러한 설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콜로니를 날려버릴 수 있는 무장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하이메가 캐논, 잠깐만 이미지를 여기다. 이맛박에서 나오는 이 하이메가 캐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설정상 콜로니 레이저 약 20%에 상당하는 출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콜로니 레이저는 약 20%. 결코 약한 출력은 아닌데, 일개 모비슈트가 낼 수 있는 출력을 생각한다고 하면 약한 출력은 아닌데, 콜로니를 박살낼 수 있는 무장과 콜로니 레이저의 20%가 상당하는 출력, 요 점만 놓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세틀라이트 쪽이 좀 더 세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는, 약간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애초에 하이메가 캐논은 WZ 자체 출력으로 발사를 하는 거고, 세텔라이트 캐논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질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비교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 유튜브의 강다비님의 질문. 빌드 타이트 트라이에 입자 잔량 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전편에서 안 나오고 왜 갑자기 나왔느냐? 요약을 하자면 이러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일단 글쎄요, 이거에 관해서 명확하게 해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그냥 제가 생각하고 결론을 내린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트라이에서 사용 중인 프라프스키 입자 자체는 전작에 나왔던 아리스타가 아닌 닐슨이 개발한 입자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긴다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죠. 비슷하게 나왔을 그런 약간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러한 제약을 갑자기 만든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3대3 팀전으로 진행 방식이 바뀌었고, 또 이거에 따라서 이 대결의 전략적인 이런 움직임이라든지 전술적 이런 것들의 요소가 가미가 되다 하다 보니까 이런 각종 변수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억지 설정으로 갑자기 끼워넣은 게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입자 잔량이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뒤 후반부에 갑자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약간 우겨 넣은 설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저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유튜브에 서범주님의 지금 건필파 트라이에 대한 평가. 네, 요거. 네, 이것도 뭐 평가를 내려달라고 하셨으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평가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다른 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 일단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빌파 트라이 뭐 3대3 팀전의 구성, 또 HG뿐만 아니라 SD나 뭐 대형 기체까지도 포함하는 다양성 등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1대1이 아닌 3대3으로 바뀐 전투의 구도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고요. 분명히 3대3 전투인데 팀플레이 개념보다는 그냥 1대1이 3번 나오는 약간 그러한 구도가 상당히 많이 보였고, 또 이제 카미키세카이의 동화라는 설정, 요런 것 때문에 이전처럼 그 박터지게 싸우는 요러한 맛도 줄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극단적으로 비교한다 그러면 그 어메이징 자쿠와 그 리드 건담하고 다 터지고 이제 부스터까지 따로 빼서 부스터끼리까지 싸우는 요러한 전투라든지, 아니면 스타빌드랑 페니체랑 또 극단적으로 이제 아주 작살날 때까지 싸웠던 뭐 이러한 극단적인 전투까지 가지 못하는 이러한 전투 장면들이 상당히 좀 아쉬웠고요. 뭐 이야기 찾아보니까 기획도 상당히 짧게 나왔어요. 예. 보통 원래 이런 애니메이션, 독자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는데 업계에서 보통 최소 1년, 2년에서 보통 길면 3, 4년까지 기획을 하고 제작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빌파 같은 경우엔 6개월 만에 기획을 해가지고 나왔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약간 급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와 발상은 좋았지만 그것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쉽다라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기획을 해서 만들었다면 빌드 파이터즈에 못지않은 좀 더 깔끔하고 멋진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사이트의 스타 윙브레이커님, 건담 엑사어랑 지레코의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건담 엑사 같은 경우에는 2011년 5월 26일부터 연재를 시작한 토키타 코이치의 건담 에이스 10주년 기념 만화입니다. 2014년 3월에 나온 7권으로 완결이 되었고요. 이거는 이제 건담 이스트림 버더스 시리즈의 코믹스라고 할 수도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다른 세계에 다이브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주인공이 인류 진화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각 건담 세계에 다이브를 하고 그 세계 건담의 등장인물과 싸우게 된다라는 게 주요 스토리입니다. 약간 가면라이더 DKD의 냄새가 살살 나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간단하게 소개는 이 정도로 해드릴 수가 있겠고, 지레코의 시대적 배경, 리길드 센츄리, 요거는 이제 우주세계 다음 세기로 특정 작품하고는 이 네콩기스타는 리길드 센츄리 1014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주세기가 몇 년까지 지속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어지는 세계관이라고 나와 있고요. 턴에이 건담에서 그려지는 정력, 통칭 CC, 그 이전 시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세기에서 리길드 센츄리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서 턴에이의 정력으로 연계되는 이러한 세계관이 되겠고요. 다만 이제 리길드 센츄리에서 바로 이 턴에이의 정력으로 이어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리길드 센츄리에서는 우주세기의 기술 자체를 발전시키면 안 된다라는 금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뭐 모비슈트나 미롭스키 입자 등 이런 우주세기의 기술들이 많이 남아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이트의 스타윙 브레이크님인데, 요거는 아니고 잠시 PPT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잠시요. 요렇게 자, 이전께 자료가 좀 남았는데, 네, 요렇게 쭉 또 여러분들의 질문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질문들이 뭐 요번 같은 경우에는 질문도 많았지만 뭐 다른 이제 뭐 추천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추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처리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다 뺐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들여서 또 한번 다시 약간의 저희 사이트에 대한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 건담올릭에서 어제 4월 2일에서 3일 넘어가는 자정에 저희 웹호스팅 이전 작업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사이트 접속이 안 될 것이다 라고 공지를 해드렸는데, 저희 웹호스팅 그 시간대 작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또 작업이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몇 시에 보실지 모르겠지만 4월 3일에서 4일 넘어가는 자정부터 약 2시간에서 3시간가량 저희 사이트 호스팅 이전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하니까요.
왜 갑자기 건담물로 접속이 안 되지라고 놀라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무엇이나 물어보세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질문 모아서 또 요중에 선별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